네, 8월 들어서 시장이 꾸준하게 반등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둘러싼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자닉스가 다시 살아났고요.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8월 시장, 이 반등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 건지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특징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음. 시장의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오늘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컴다운하면서 한 단계 시장을 좀 더 길게 보면서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장은 U자형의 반등을 주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닥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요,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형성되고 주가 상승하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순환매 시장에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순환매 시장에서의 과정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 전략으로의 시장을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석 지표로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항에 대한 부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전 거래 구간에서 많이 머물렀던 구간에서의 지수 영역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시장의 지수가 많이 머물렀던 그리고 거래도 많이 형성됐던 구간이 어디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6월 말과 7월 초까지 2주 동안 움직였던 7천 전후 지수대가 지금 시장에서의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 해석해서 종목 간의 내용으로 치환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대략 한 28만 원 되고요. 하이닉스는 18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삼성전기는 160만 원 정도가 되고 현대차는 한 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6월 말과 7월 초 구간에 움직였던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판단되는 지난 6월 말과 7월 구간에서의 저항이라고 보는 이후로의 또 하나의 근거를 들자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요. 하락을 했어요.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가 근처로 올라올 때마다 팔고 싶은 욕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다라면 당연히 매물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시장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6,8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준비대로의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일단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지표들을 보면서 체크해 볼 텐데 다행히도 간밤에 미국의 7월 CPI 예상치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도감을 줬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 좀 낮아지게 됐는데 네. 오늘 또 PPI가 발표가 되고 PC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물가 지표들도 좀 금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결과로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회 정도 단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에서의 채권 수익률과 현재 기준 금리와의 가격 괴리율을 판단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7 정도 하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그러면 약 100bp가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에서의 스프레드는 0.7 정도가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시장금리,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것이, 한 번 정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창준 앵커가 다음 주부터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활발하게 부각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PCE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잭슨홀 미팅 있죠. 연준회의는 없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또 금리의 방향성을 메시지로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 흐름에서는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시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됐다. 안심하고 이제 시장의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출렁임이 이전과 같이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아래로 하방 리스크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죠. 6천 전후로 해서 상승하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위아래 구간에서 흔들림 과정에서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7천 돌입하게 되면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 하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구간의 움직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간에 움직였던 종목 내에서 순환 흐름이 또다시 강하게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연동된 시장 모습 또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기간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번에 뭐 CPI에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플레들이 좀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투자 아이디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네. 우려했던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죠. 왜냐하면 지난 7월 말에 발표됐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적 자금 투자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에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를 크게 하더라도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로의 매출이 증가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의 안심도로의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와 같이 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 일부분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형태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과도한 투자로의 위축이 되어질 가능성은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하락으로의 기존과 같이 움직임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숨고르기와 에너지 응축을 거치고 나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시간차를 둔다면 움직여줄 수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예상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자닉스가 박스권 안에서의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박스권은 아니죠. 그래요? 지금 시장에 네.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20만 원 오면 사실 겁니까? 라고 문의하면 당연히 사야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형성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20만 원 가격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은 한 20, 30% 올라온 상태에서의 가격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지난 5월, 6월과 같이 이런 강한 상승 추동력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의 시장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계단식 상승.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되 일정 부분 상승하면 기간 조정 거치고 또 일정 부분 상승하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런 계단식 상승 과정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성급한 빠른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이런 장이 원래 더 좋은 장입니다. 이런 흐름들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상방은 열려 있고 네.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이제 건강하게 올라갈 그렇죠. 것이다라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확실히 전자닉스가 좀 살아나니까 네.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가고 코스닥은 좀 살짝 약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계속 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순환매 과정에서의 장세라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드렸죠. 최근 삼성전자가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2일 연속 상승했고요. 알테오젠, 코스닥의 대표주였던 알테오젠은 지금 3일 연속에서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 다음 주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5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7일, 8일 연속에서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죠. 5일, 3일, 2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말씀을 드렸고 3일 조정받고 있는 알테오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다음 주 흐름에서는 다시 코스닥으로 흐름이 전이되는 그리고 다음 주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거래소 지수가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런 시속 게임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의 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잘 타셔야지 시장에 대한 적적인 능동적 대응 투자에서의 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매수 관심도로에 접근하기보다는 다음에 움직일 종목들, 다음 주에 움직일 종목들, 순환매에 대응하는 필요한 그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네. 전자닉스로 수급의 쏠림이 너무 심했을 때 시장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 반도체 쏠림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그 당시에 상태일까요? 포모가 한때 네. 한참 유행이었죠. 맞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네.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죠. 그때는 140조에 육박하는 고객 예탁금을 동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의 형성이었고요.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형태에서 시장 모습이 진행되어지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건 스탠리의 최애픽이 삼성전기라는 기사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MLCC의 가격 상승과 기판 쪽의 수요 증가가 이제 그 근거라고 하던데 어떤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70% 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MLCC 하면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4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0%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두 회사가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MLCC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우리가 도출이 되어지겠죠. 휴대폰에는 MLCC가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전기차에는 한 3만 개가 들어가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그 서버 하나에 한 4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이 서버가 몇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MLCC가 굉장히 시장에서 화랑이었을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로 인한 주가가 한 2, 3년 전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가 전기차 연간 생산량보다도 더 많은 사용량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삼성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죠. 최근 3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 머물렀었는데 이번 실적 4천억대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MLCC의 호황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그 MLCC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 최근에 한 12,000엔인가요? 여기에서 6,000엔까지 반토막이 났었어요. 삼성전기와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흐름에서의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60%,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다만 앞서 계속 제가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가가 V자 반등으로 강한 상승으로 고점까지 가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 상황 또한 한 160만 원 전후 가격에서는 단기 고점 내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기간 조정 시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정 시 매수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엔달러가 160엔에 임박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을 하고 있고 네. 엔화 초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엔화를 매수하면서 좀 강세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엔화가 네. 요동을 치면 우리가 엔캐리 자금의 이탈에 대한 네. 우려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우려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말에 164엔까지 올라갔다 엔화가 공동 개입을 통해서 155엔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160엔까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률 자체는 제어됐다라고 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고요. 이런 엔캐리 자금의 이탈이 지금 비단 최근에서의 상황만이 아니고 올 초부터 아시아 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200조 이상을 매도했어요. 여기 한국 시장에 100조, 대만 시장에 50조 매도를 했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엔캐리 자금의 이탈에 대한 매도 자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하는 엔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국내 주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서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우려로의 확대해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과 10월에 BOJ에서 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보니까 또 BOJ가 금리 인상에 속도전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더라고요. 일본이 참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의 정책적 방향이 초저금리, 초저물가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 기준금리 1%고요. 시장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2.78% 됩니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 금리와 엔화가 움직이게 되면 아시아 시장 전반의 흐름으로 영향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체크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본 총리의 의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서 이제 164엔까지 갔던 엔화에 대한 흐름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에 통한 어느 정도 시장 영향력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한 2개월 전에 인상을 한번 했었죠. 지금 뭐 9월에, 10월에 이렇게 인상하기보다는 연말이나 내년 정도의 인상 가능성 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해외 자금 이탈이 나타날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전자닉스에 대한 포모가 나타났을 때 고객 예탁금이 140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90조 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결국에는 많은 게 좋은 건가요? 고객 예탁금이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는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고객 예탁금 네. 자체가 140조에서 100조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1년 전 고객 예탁금 수준이 40조였습니다. 물론 절대 지수 상황이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지수 구간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시장 고객 예탁금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 조정받을 때는 예탁금이 좀 감소합니다. 후행 지표이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면 다시 예탁금이 증가하는 현상에서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100조 내외의 예탁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존까지 유동성을 기반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즉 고가권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 유동성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저가권이라든가 중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된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종목 포트폴리오의 접근도를 좀 달리해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시장에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 네. 좋았었던 화장품이 또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직 주도주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 남은 8월 시장에서 주도주 후보 업종을 대표님이 꼽아보신다면요. 화장품주는 외곽에 있는 종목이죠.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종목들이 예탁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과거 흐름에서의 통계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주가 움직일 때는 항상 엔터주가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주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엔터주가 좀 활발한 측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주시장은 통계적 흐름에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엔터주도 이제 관심을 가질 구간. 여름에 강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엔터주, 게임주, 화장품주가 여름에 공통적으로 주가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중심권에서 바라보진 않고 있지만 네. 요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섹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많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포트에 미리 담아둔다면 또 좋은 수익률로 화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을 좀 분류를 해서 총 정리를 해 주시죠. 기대 요인은 시장이 학습 효과에서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의 관념은 좀 버리시고요. 시장은 계속 색깔이 바뀌어갑니다. 패션이 경향이 바뀌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해는 조방원이 강했고요. 올해는 반도체가 강했고요. 그럼 올 하반기에도 어떤 그 반도체가 연속선상에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 주도주로의 지수를 끌고 가는 시장일까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그보다는 새로운 주도 업종의 섹터가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지수를 끌고 가는 이 업종에 대한 찾아가는 그 단계로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려대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역시 금리와 연동된 이슈가 가장 우려로의 상황인데 역시 금리 상황 현재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수라기보다는 변수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변수적 요인의 흔들림이 나올 때는 오히려 흔들림에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